안녕하세요. 투자자 순수봉입니다. 오늘은 금관구라고 말하는 금천, 관악, 구로의 실거주로 생각하기 좋은 8에서 9억대 단지들을 가져왔습니다. 네, 금천, 관악, 구로는 이게 노도강과 함께 대표적인 하급지입니다. 하급지지만 하급지 중에서는 저는 하급지 중에서 상급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구로에는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죠. 대규모 업무지구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2호선이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강남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교통 장점이 있습니다. 관악구도 마찬가지죠. 네, 그럼에도 하급지인 이유는 이잘 정리된 아파트 밀집 지역이 거의 없고, 뭐 있다 해도 언덕이 심한 곳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주민의 수준이 약간 저소득층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파트가 적고 주택이나 빌라가 있다 보니 주거 형태에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강구에서 뽑은 단지는 총 3개고요. 웬만하면 가장 좋은 생활권의 단지들로 골랐습니다. 제 금액은 8에서 9억 언저리의 단지들이고요. 하나씩 단지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로동의 이제 신도림 롯데입니다. 네, 구로역에 딱 붙어 있는 단지 초역세권이죠. 네. 구로구에서 이 위쪽에 신도림동이 가장 좋은 생활권이고 서울 전체에서도 평균 이상 하는 곳입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으로 택지가 잘 되어 있고 뭐 백화점, 2호선, 1호선 라인 신도림역 그 교통 그리고 양천구 목동 하원가 이용이 굉장히 수월한 곳이죠. 예, 여러 입지 요소들이 중간급 이상으로 들어와 있는 생활권이 신도림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딱 붙어 있는 단지가 신도림 롯데입니다. 예, 지상철로 인해서 이렇게 완전히 신도림과 단절되어 있긴 하지만 지하도로로 접근이 쉽고 이제 1호선 구로역이 역세권이면서 2호선 신도림역도 이제 걸어서 사용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상급지에 신도림동의 분위기를 많이 공유하는 단지입니다. 동시에 이 단지는 사실 약간 간당간당한 느낌이 뭐냐면 이 대로변 있죠? 이 새말로라고 하는 대로변 아래쪽으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곳이에요. 이 영등포구 대림동이 이제 조선족으로 유명하죠. 거기랑 딱 붙어 있는 동이 이제 구로동인데 이 구로동이 신도림동에서 조금만 이렇게 벗어나도 조선족 뭐 또는 중국 거주민들이 많이 보이는 곳입니다. 그 시작점이 저는 이 대로변, 예, 새말루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아래쪽부터 조선족의 영역이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는 만약 여기 산다면 신도림 생활권의 상권과 인프라를 위쪽으로 가서 이용을 할 건데, 네, 이 조선족의 영역과 같이 바짝 붙어 있는 단지의 위치가 입지적으로는 약간 간당간당한 느낌? 네, 그런 특징이 있는 단지입니다. 현재 가격 중춘 기준 9억입니다. 네, 전세가율의 변동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단지에 대해서. 이제 매매가가 떨어지거나 보합일 때 전세 가격은 이제 좀 올랐습니다. 네. 2013년도부터 슬금슬금 이렇게 전세가가 이렇게 올랐죠. 네. 이때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매매는 하지 않고 전세를 사는 시기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보통 뭐 집은 사는 게 아니다. 뭐 망한다. 구로에 무슨 집을 사냐. 뭐 이런 분위기였을 거예요. 집을 매수하지면 이제 어디서 사나요?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사고 싶지 않은 집에 전월세로 거주를 하는 거죠. 거주는 하되 보유는 하지 않는다. 이 시기가 제가 말한 그 심리의 시기입니다. 그럼 2015년부터는 전세가율이 이렇게 쭉 하락을 하죠. 그리고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7년 2개월 동안 전세 가율이 하락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전세 가격은 많이 오르지 않는데 매매 가격은 올랐다는 거예요. 네, 상승의 시기인 거죠. 사람들이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3년에는 안 사고 싶었는데 15년부터는 사고 싶어진 심리가 보이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단지가 갑자기 좋아진 게 아니잖아요. 네. 서울 하급지여도 집에 대한 인식과 심리가 바뀐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대 심리가 굉장히 높아지고 이제 다른 상급지의 가격들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상승을 하면서 이제 구로까지 갭 메우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상승의 기간이 7년이 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전세가율이 이렇게 7년 동안 내려갔다면은 이제는 여기 살짝 반등을 했는데 전세가율이 이제는 올라가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요? 여기 14년부터 이제 올랐던 그런 시기. 그러면은 이전 15년 말처럼 전세가율이 평균보다 높아진 시점에 매수를 하면
매매가적으로 좀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 투자적인 관점이긴 합니다. 네, 실거주도 그래도 가격에 대한 관점을 투자적으로 접근해야지 리스크가 적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에 고민이 있다는 거는 내가 샀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지 여부, 뭐 오를지 여부에 대한 확신을 얻는 게 여러분의 고민이잖아요. 결국 돈적인 부분이 고민이 되시는 거죠. 만약 이 돈적인 고민이 없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가 원하는 선에서 가격 선에서 내 집 마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을 조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실거주 관점에서도. 그리고 그런 시기를 정하고 매수 시기를 정하는데 가장 강력한 지표가 전세가율이다라는 걸 조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전세가율을 오늘 쭉 가져올 겁니다. 네, 다음 두 번째 단지는 개봉동의 현대입니다. 개봉역 이 아래쪽에 있는 단지고요. 아래쪽에 이제 더 아래쪽에는 광명 신축 단지들이 대거 들어오고 있는 생활권이에요. 네, 구로의 특징은 항상 경기도 신축의 수요를 빼앗긴다는 점이 있어요. 네, 광명의 신축이 쭉쭉 들어오고 있죠. 네, 그래도 이제 개봉역 1호선 가까운 역세권이고 거주민의 어떤 연령대가 살짝 높아요, 여기가. 그러지만 구로에서도 그래도 좋은 생활권 중에 하나이고 그 중에 좋은 단지 중 하나입니다. 자, 아까 롯데보다는 한두 칸 뒤에 있는 지하철 때문에 입지가 떨어지긴 하죠. 근데 가격대도 그래서 좀 더 낮습니다. 네, 7억 8천만 원이고요. 그래도 저는 실거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단지입니다. 여기도 전세가율을 한번 볼게요. 네, 전세가율이 오르는 기간이 거의 5년이었습니다.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살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거의 5년 동안 유지가 되었고요. 이후에 전세가율이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게 6년 6개월입니다. 확실히 입지가 좋은 신도림 롯데가 7년 넘게 전세가율이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가격이 상승했는데 비교가 되죠. 그만큼 개봉동과 신도림의 확연한 어떤 순서 차이가 그래프로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제 시기가 왔죠. 그게 지금 2년이 조금 안 됩니다. 이 뒤쪽 사이클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어 보이죠. 특히 구로 같은 서울 하급지는 전세와 매매가 붙어 있는 시점이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즉 기회를 계속 준다는 거죠. 전세와 매매가 붙어 있을 때 매수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네, 전세 가격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매매가가 떨어지기 어려우니 지금은 약간 벌어져 있죠. 그래서 아직은 기다려야 하는 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구로는 충분히 전세가가 올라왔을 때 사셔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네, 관악구입니다. 봉천역 아래쪽에 있는 약간 시장통 같은 느낌의 지역을 지나면 이제 아파트가 나오죠. 여기는 이제 빌라도 많고 더 안쪽으로 들어오면 신축 대단지인 이편한 서울대 있고 1, 2단지가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관악구의 대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봉천동 위쪽에 대단지 구축들이 모여 있긴 해요. 이 위쪽에. 그렇지만 약간 이제 언덕이 굉장히 심한 곳이죠. 관악구 내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언덕에 신축이면서 2호선이 이용하기 좋은 곳에 있어서 대장급 가격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바로 옆에 있는 서울대 입구 아이온 아파트를 저는 고른 거고요. 여기도 아까 본 신도림 생활권 롯데와 같은 가격인 9억입니다. 저라면 오늘 뽑은 단지 중에서는 이 단지를 실제로 실거주로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도 주변에 이렇게 빌라가 많고 어르신이 많아서 생활권의 수준이 좀 난해한 편이에요. 그래도 아파트가 이게 세 개가 모여 있고 서울대 관련 직장인도 굉장히 여기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 최대 업무 지구인 강남으로 출퇴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구로에 비해서 좀 더 좋다. 네. 근데 가격이 같다. 그러니까 저평가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이 단지를 선택할 듯 합니다. 전세가율을 볼게요. 전세가율은 이제 15년 말까지 쭉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매매가가 15년 말부터 슬금슬금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전세가율은 7년 가까이 내려갔습니다. 매매가는 올라가고 22년 말에 이제 쭉 하락을 해버리고 호가는 다시 상승을 했죠. 예, 위에 있던 구로 단지들은 아직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온 변동의 흔적이 없었죠. 네. 좀 더 상급지이면서
대장 단지 옆에 있는 단지가 확실히 대장 가격에 같이 반응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다시 반등한 게. 그래서 상급지나 대장 단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단지들이 향후에 하락장이나 이럴 때 가격적으로 유리한 점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지금 전체 시장 상황에 비해서 요 가격은 조금 비쌀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을 너무 심하게 했으니까. 네, 첫 번째 단지인 신도림 하단의 롯데도 상급지 옆에 붙어 있는 신도림 상급지 옆에 붙어 있어서 9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도 관악구 대장 단지에 딱 붙어 있어서 9억이라고 보입니다. 돈이 있다면 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두 단지의 실거래 흐름을 비교해 보면은 관악이 확실히 연식과 강남 접근성이 유리하니 계속해서 롯데보다 높게 유지가 됐었어요. 이게 빨간색이. 그러다가 상승장 막판에 조금 비싸게 이렇게 구로가 실거래가 찍힙니다. 한 칸 더 있죠. 흐름이 그만큼 구로 쪽으로 늦게 번지고 나중에라도 실거래를 좀 높게 찍을 수 있는 곳이 구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시간상 굉장히 근소한 차이죠. 네. 그리고 하락했다가 다시 복구되는 수준이 관악이 좀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아이언이 사실 세대수가 300세대가 살짝 넘어요. 그래도 실거래는 많이 찍히는 모습이긴 하죠. 확실히 상승장과 하락장에 가격대가 널뛰게 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서울대 있고 아이언이.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보통 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파트도 많이 없고 바로 옆에 대장 단지가 있다 보니까 매도자는 당연히 대장 가격을 보면서 이제 매도 가격을 결정을 하겠죠. 또 뭐 매수자는 대장 단지와 아이온의 단지 차이를 정확히 아는 매수자라고 한다면 그 가격의 어떤 수용도가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싸게 살 때도 있고 비싸게 팔릴 때도 있는 겁니다. 대장 단지 옆에 있는 소단지는 이런 가격 흐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실거래가 비교는 실거주 관점에서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사람 일은 그래도 모르는 거니까. 왜냐면 평생 이 아파트에서 계속 살 게 아닐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매도할 때 단지의 특징이 어떤지 알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이라면은 서울대 입구 아이온에서 실거주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금간구의 실거주 단지는 관악으로 정하고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저번 아파트 비교 챌린지에서 마지막에 지역별로 종합 비교한 것처럼 실거주 단지들도 하루하루 뽑아 나가다가 일정 부분 뽑은 단지들이 모이면 종합 비교를 하고 다시 선택을 하는 과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실거주 찾기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